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게임팀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API 확장 기능을 통하여 게임 서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오픈소스 기반의 게임 서버 호스팅 플랫폼인 아고네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세션의 진행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API와 확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고네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AP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대규모의 컨테이너 상태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입니다.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경량성,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 그리고 기놉스, 엠메쉬, 서비스 디스커버리 등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운영 플랫폼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분산 시스템으로 컨테이너의 상태 및 수명 관리를 담당하는 제어부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워커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제어부는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API 서버와 컨트롤러 서버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컨트롤러에서 실질적인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드,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자원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며,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모두 스펙과 상태를 통해서 클러스터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말 그대로 클러스터 내의 오브젝트가 가진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펙은 오브젝트가 가질 상태에 대한 명세, 즉 운영자 혹은 시스템이 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요청은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오브젝트 생성, 읽기, 변경 및 삭제를 위한 API 엔드포인트를 리소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쿠버네티스 API는 쿠버네티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제어부의 프론트엔드 역할을 수행하며 클러스터 내부 서비스 및 외부 사용자로부터 REST 호출을 받습니다.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각 리소스에 대한 JSON 포맷의 get, put, delete와 같은 HTTP 요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리소스를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API 요청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인가와 같은 API 운영 보안도 함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오브젝트의 스펙을 참고하여 현재 상태를 의도한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제어 루프를 통해 담당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현 상태를 관찰하고 어떠한 변경이 필요한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브젝트 생성, 업데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러는 오브젝트의 변경 사항을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요? API 서버를 풀링하여 변경값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API 서버는 너무 많은 부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러한 오브젝트 변경 사항을 서비스 간의 이벤트 기반 통신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변경 사항은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이는 API 서버로 전달됩니다. 기존의 API 서버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컨트롤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벤트 형태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 루프를 통해 클러스터에 의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모든 오브젝트들은 워치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와 변경 정보에 대한 피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은 리소스 버전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버전으로 해당 시점의 상태를 대변하게 됩니다. API 클라이언트들은 해당 리소스 버전 값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을 추적하거나 데이터 정합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게 됩니다. 리소스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에 있는 예시에서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파드들의 정보를 읽어왔을 때 파드 리스트라는 오브젝트의 리소스 버전이
1024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리소스 값을 이용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오브젝트의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PI 읽기 작업에는 get list 외에 특정 리소스 버전값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watch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watch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오브젝트 생성, 업데이트, 삭제 관련 모든 변경사항들을 JSON 오브젝트로 전달받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파드 리스트를 가져왔으며 이때 리소스 버전은 10245였습니다.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은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쿼리 파라미터에 watch 오퍼레이션과 기준이 된 리소스 버전의 값을 넣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후의 변경사항들을 스트림으로 받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watch를 수행한 이후에 파드가 추가되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수행된 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리소스 버전 값이 역시 변경돼 업데이트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PI 클라이언트는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들을 빠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나 다른 이슈로 커넥션이 끊기게 되면 마지막으로 참고한 리소스 버전을 참고하여 다시 새로운 워치를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쿠버네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변경 이력들을 저장하지 않고 최근 5분까지의 변경 이력들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제약 때문에 API 서버에서 상태 변경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되면 410 에러를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API 서버, 컨트롤러,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업데이트를 모두 종합하여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논리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우리가 익숙한 API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kubectl을 사용하여 deployment라는 오브젝트를 요청합니다. 그럼 deployment 컨트롤러로 오브젝트 생성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deployment 컨트롤러는 제어 루프를 통해 deployment를 생성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하부 리소스인 레플리카 셋 생성을 API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흐름으로 레플리카 셋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파드 생성을 요청을 합니다. 신규 파드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이를 관찰하는 스케줄러가 이벤트를 받아서 파드가 실행될 노드를 선정하여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노드의 큐블렛에 파드 스펙을 전달하고 파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본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디플로이먼트라는 단일 오브젝트를 생성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소스를 담당하는 컨트롤러가 API 서버를 통해 다른 필요한 오브젝트 생성 요청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하지만 게임 서버와 같이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리소스만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쿠버네티스는 어떤 방식의 확장 아키텍처를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게임 서버가 왜 특수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기반의 게임은 일정 수의 플레이어가 전용 서버 혹은 대디 서버라고 불리는 게임 서버와 직접 TCP 혹은 UDP 세션을 맺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로부터 좌표, 행동값 등을 입력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플레이어들에게 전송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션 기반의 게임 서버를 쿠버네티스에서 호스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외부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파드에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합니다. 파드 자체는 사설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가진 호스트 노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스트 네트워크와 호스트 포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일반적인 파드 구성에서는 좀처럼 활용되지 않는 패턴들이지만 게임 서버의 특성상 이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직접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호스트 포트는 컨테이너 레벨에서 정의하며 컨테이너 포트를 호스트 노드의 특정 포트 번호에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호스트 퍼블릭 IP, 호스트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조합이 유일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서버들이 서로 다른 호스트 포트로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호스트 노드는 파드 레벨에서 정의되며 호스트 네트워크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 호스트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포트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방식 모두 대규모의 게임 서버를 배포할 때 단일 매니페스트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가 완료된 게임 서버를 선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연결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기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서는
이렇게 파드를 선별하고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추가 게임 서버 확장이 필요한데 기존의 매트릭 정보를 활용해서 확장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보자면 플레이어들은 게임에 접속하고 로비에서 자신들의 캐릭터 및 장비를 세팅하고 게임의 참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매치메이킹 서비스가 게임 대기자 풀에서 레벨 및 스펙이 맞는 플레이어들을 매칭을 하고 이들이 사용할 게임 서버를 요청하게 됩니다. 게임 서버로 보이는 어떠한 요소가 초기화가 완료된 특정 파드의 접속 정보를 반환할 수 있는 커스텀 혹은 자동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 방식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확장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게임 서버를 호스팅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고려사항들을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쿠버네티스 API가 게임 서버 할당과 같은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면 기존 API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쉽게 게임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오퍼레이터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PI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커스텀 리소스 정의와 API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쿠버네티스 API 활용 여부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하지만 API 어그리게이션은 내부 큐브 어그리게이터라는 모듈에 의해서 해당 요청이 커스텀 API 서버로 라우팅되게 됩니다. 커스텀 API 서버와 쿠버네티스 API 서버 간 통신을 위한 보안 설정, API 서버 개발, 빌드, 컨테이너 이미지 작성 및 API 서버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커스텀 리소스 정의 방식은 별도의 API 서버 개발이 필요하지 않고 커스텀 리소스만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방식입니다.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은 API Extensions API 서버라는 서버에 의해서 처리되며 API 어그리게이션, 커스텀 리소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은 404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본 세션에서는 커스텀 리소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리소스 방식은 크게 커스텀 리소스의 구조 혹은 스키마를 정의하는 커스텀 리소스 정의 혹은 영어로 줄여서 CRD라고 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며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삭제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이벤트를 받은 커스텀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제어루프를 통해 의도한 상태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커스텀 컨트롤러는 별도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작성되고 노드에 배포되게 됩니다. 그럼 커스텀 리소스 방식의 오퍼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리소스 속성 등을 고려한 CRD 매니페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리소스 생성 로직을 담당하는 커스텀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러도 크게 보면은 리소스에 대한 이벤트를 수신하고 추가 요청을 보내는 API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부분과 실제 리소스 생성 그리고 구성에 대한 로직을 담당하는 컨트롤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현이 필요합니다. CRD 작성 그리고 커스텀 컨트롤러를 백지에서 개발하기에는 많은 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퍼레이터 코드를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일은 모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프로메테우스, 알고 CD 등의 오퍼레이터는 이미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오픈소스 오퍼레이터들은 operatorhub.io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아고네스 역시 이러한 커스텀 리소스 및 커스텀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기반의 게임 서버를 보다 쉽게 호스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고네스는 경진, 시합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쿠버네티스에서 대규모 세션 기반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호스팅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RD 기반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표준 API를 통해서 게임 서버를 생성할 수 있고 게임 서버 SDK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할당을 위한 게임 서버 선택, 자동 확장을 위한 오토 스케일링 정책 등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 아고네스의 최신 버전은 발표일 기준으로 1.70이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전 1.20까지 검증이 되었습니다. 아고네스 커뮤니티에서는 AWS를 포함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의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를 정식 지원하고 있으며 윈도우즈 환경은 현재 알파 스테이지 단계로 운영 환경에서는 이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 호스팅을 위한 전용 노드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네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커스텀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고네스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커스텀 리소스는 게임 서버입니다. 호스트 포트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을 사용하며 동적 포트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게임 서버 매니페스트만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프로토콜은 TCP, UDP 혹은 둘 다 설정이 가능하며 기본값은 UDP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실제 여러 개의 동일한 파드들이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관리되는 것처럼 여러 게임 서버를 관리하는 플릿이 존재합니다. 플릿은 스펙에 명시된 게임 서버 수를 항상 유지하며 게임 서버가 호스트 노드에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정책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게임 서버들이 단일 노드를 모두 채우고 다음 노드로 배포하는 빈 패킹 방식이며 노드풀로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릿의 스펙에서 게임 서버의 템플릿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서버 할당이라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는 복수 개의 게임 서버가 있는 플릿에서 준비가 완료된 게임 서버를 선정하여 커넥션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셀렉터를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 서버들을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셀렉터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게임 서버를 대상으로 선별을 진행하게 됩니다. 플릿 오토스케일러는 플릿의 자동 확정을 위한 정책을 정의합니다. 최대, 최소 서버 수, 그리고 항상 여분으로 유지할 버퍼 수를 정의합니다. 또한 별도의 커스텀 로직을 호출할 수 있는 웹북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네스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커스텀 리소스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과 유사하게 앞에서 언급했던 커스텀 리소스 정의를 생성을 하고 이를 처리하는 커스텀 컨트롤러가 배포되는 방식입니다. 아고네스 게임 서버의 수명 주기를 FPS 게임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아고네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플릿 매니페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플릿을 배포하면 다수의 게임 서버들이 생성되며 초기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 시퀀스를 마친 게임 서버는 아고네스 SDK를 통해 게임 서버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게임이 오픈하고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치메이킹 서비스가 게임 서버 할당을 요청을 하게 되면 아고네스 플릿에서 특정 게임 서버를 할당하여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반환하고 게임 서버의 상태를 할당된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해당 게임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해당 게임 서버는 셧다운되고 해당 게임은 모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아고네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참고하였으므로 직접 해보실 분들께서는 아고네스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혹은 E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발표일 시점을 기준으로 EKS에서 제공하는 최신 쿠버네티스 버전인 1.21이 아닌 1.20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드들은 인터넷 접근 및 퍼블릭 IP 할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되어야 하며 보안 그룹의 UDP 프로토콜 포트 7000번부터 8000번까지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되면 헬름 차트를 사용하여 아고네스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CRD 생성 그리고 커스텀 컨트롤러가 노드에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커스텀 리소스는 kubectl get crd라는 커맨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아고네스 관련 CRD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고네스 컨트롤러 및 추가 서비스들이 배포된 것을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고네스 얼로케이터와 아고네스 핑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네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게임 서버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게임 서버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I 버전에는 API 그룹이 커스텀 리소스의 API 그룹인 agones.dev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ind에서는 게임 서버를 배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펙에서는 호스트 포트 할당 정책을 동적으로 정의하고 컨테이너 포트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파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와 관련된 스펙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먼저 단일 게임 서버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활용될 게임 서버는 고로 작성된 간단한 UDP 에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UDP 세션을 맺으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을 에코하는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시는 두 개의 터미널 중 위의 창은 쿠버네티스 API 호출을 위한 API 클라이언트 용도로, 그리고 아래쪽 터미널은 게임 클라이언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서버 매니페스트를 사용하여 게임 서버 리소스 생성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게임 서버가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시다시피 게임 서버 상태가 레디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IP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게임 서버 파드의 로그도 함께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정상적으로 세션이 맺어지고 입력한 문구가 정상적으로 에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 서버 로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의 종료를 알리는 exit라는 커맨드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세션이 종료되고 게임 서버는 셧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를 다시 조회했을 때 게임 서버가 셧다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게임 서버 리소스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우며 플릿을 통해 특정 게임 서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플릿을 배포하기 앞서 플릿 매니페스트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nd를 플릿으로 명시하고 메타데이터의 플릿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현 예시에서는 심플 게임 서버라는 플릿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스펙에는 유지하고자 하는 게임 서버 복제 본수를 2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템플릿 부분은 게임 서버에서 정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포트 할당 정책을 지정하는 포트 폴리시 부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별도 표기가 없어도 기본값이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앞의 예시와 동일합니다. 플릿으로부터 서버 할당을 받기 위한 게임 서버 할당 매니페스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할당은 API 그룹이 allocation.agones.dev로 앞에서 확인한 오브젝트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플 게임 서버라고 하는 플릿에서 게임 서버를 할당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플릿을 생성하고 게임 서버를 할당받은 후 클라이언트를 통해 연결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의 구조는 앞의 예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릿을 배포합니다. 요청이 접수된 후에 플릿의 2개의 게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를 할당하기 앞서 플릿을 구성하는 게임 서버의 수를 총 4대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와 동일하게 큐브시트의 스케일 명령어를 통해 레플리카 수를 4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플릿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플릿으로부터 특정 서버를 할당받는 게임 서버 할당 요청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할당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특정 서버의 연결 정보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64 호스트 포트가 매핑된 것을 게임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서버가 셧다운되어 삭제되었을 때 플릿의 레플리카 수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워치 오퍼레이션을 통해 게임 서버 리스트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터미널로 넘어가서 응답받은 게임 서버를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은 IP, 포트 정보를 통해서 현재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문단을 입력하고 응답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션이 종료하면 보시다시피 게임 서버가 셧다운되고 이후에 새로운 게임 서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릿의 상태를 조회하면 동일하게 4대의 서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고네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리소스들에 대한 내용과 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AWS 게임 리프트 플릿 IQ와 아고네스의 연동을 위한 오픈소스 어댑터를 올해 5월에 발표하였습니다. AWS 게임 리프트 플릿 IQ는 스팟 인스턴스 기반의 게임 세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임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신규 어댑터를 통해서 아고네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스팟 인스턴스를 호스팅 노드로 활용함으로써 비용 최적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AWS 상에서 아고네스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세션 발표 자료에 리소스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이 이벤트 기반의 컨트롤 루프를 통해 의도한 상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으며 이 메커니즘을 확장하여 커스텀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게임 서버를 보다 쉽게 호스팅할 수 있는 아고네스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세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본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앱 현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세요. 백서와 전자책 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무료 교육 과정과 공인 자격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내주셔 세션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